자, 앞서도 보여드렸지만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이재명이 무능이 점점점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무능이라는 게 이재명만 증명이 되는 게 아니라 누구? 이재명이 인사하는 그 총리를 비롯한 장관직 후보자들도 똑같이 그것이 인증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김민석 관련된 청문회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맹탕 면죄부 공방 속에서 어제 파행 종료가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뭐만 남았습니까? 배추밭 2억 투자, 장모 2억, 나라빚만 남은 김민석 청문회예요. 바꿔 말하면 김민석 관련된 그 어떠한 문제도 해명이 안 된 겁니다. 그냥 억지로 넘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김민석은 뭐라 말하냐? 피해자 코스프레예요. 내야 할 건 다 내고 털릴 만큼 털렸다. 심지어 야당의 자금 출처 요구에 제2의 논두렁식의 공세다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런 김민석을 옹호해주는 민주당이 알아서 똥보를 차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민주당 김현입니다. 어제 국민의힘 곽규택이 간사가 벼슬이냐? 라고 묻자 민주당 김현이 왜 닭에 비유하냐? 라는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얘기인지 들어보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용히 해주세요. 자, 다들. 벼슬이라고 하는 뜻이 밥벼슬에 있는 것만 벼슬이 아니에요. 갑자기 이렇게 다른 의원이 끼어드는 이런 것은 우리 법사위에서는 존경하는 정청래 위원장께서 엄격하게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좀 끼어드는 것은 회의 진행에 상당한 방해가 되니까 위원장님께서 좀 적절하게 제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셨죠?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벼슬이란 단어를 몰라. 벼슬이란 단어를.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벼슬이라는 건 공직자로서의 벼슬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 민주당의 김현은요 닭벼슬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오랜만에 남국이가 떠올랐어요. 김남국. 어떻겠습니까? 코인 하느라고 이모 교수를 이모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지금요 똑같이 또 하고 있는 겁니다. 아, 설마 민주당 여러분들 중식을 회사에서 중식 준다는 걸요 중국집 생각하는 거 아니죠? 네? 설마 금일이라는 단어를 금요일 생각하는 거 아니죠? 그것도 모르면 배치 떼야지. 네? 벼슬이라는 단어를 구분을 못한다. 중식이라는 단어를 구분을 못한다. 금일이라는 단어를 구분을 못한다. 이건 김남국보다 더한 건 아니겠습니까? 김남국은 그나마 이모 교수를 이모라고 말했다 칩시다. 근데 벼슬이란 단어를 구분을 못하고 중식이란 단어를 구분을 못하고 금일이란 단어를 구분 못하면요 이건 심각하죠. 이거는 배치를 떼고 초등학교부터 다시 다니는 게 오히려 자신을 위해서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드려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겠습니까? 지금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거대 의석을 차지하고 이런 사람들로 지금 김민석이가 청문회를 치러서 총리 자리를 먹어보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그냥 쉽사리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요. 오늘 샜던 바가지 내일도 셉니다. 내일 샜던 바가지 내일 모레도 세요. 한 달 내내 샜던 바가지 1년 내내 셉니다. 바꿔 말하면 지금 김민석에 관련된 문제가 이렇게 덮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김민석의 가장 큰 문제가 뭐겠습니까? 누차 말씀드렸지만 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김민석은 이와 관련돼서 그 어떠한 증거조사 내지 않고 그냥 말로만 그냥 넘겨짚으려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이 강모 씨입니다, 신규 여러분들.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이 강모 씨와 관련돼서 김민석이 굉장한 연결고리가 있고 돈 문제가 굉장히 엮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김민석의 미국 유학 시절 생활비 명목으로 2억 5천만 원 상당을 제공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김민석이 뭐라 그랬죠? 배추농사 투자금을 받은 것이다 라는 어처구니 없는 변명을 한 겁니다. 궁금한 거예요. 배추농사를 얼마나 투자를 했길래 어떻게 받았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어제 김민석이 얘기하더라고요. 관련된 영상 보여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부산연제구 김희정입니다. 어제 후보님께서 여러 가지 답변을 하시는 와중에 미처 해결되지 못하거나 하시는 말씀 중에 앞뒤 말이 번복됐던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강신성 씨 관련돼서는 어제 언론에서도 추가 의혹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이 지자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득을 취한 내용이나 이런 거가 나왔거든요. 근데 강신성 씨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 받을 돈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때 증거 자료는 내달라고 했는데 안 내주셨어요. 그러면 도대체 얼마를 배추에 투자를 한 겁니까? 배추 산업에 투자하기 위해서 전세금 빼서 갔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데 그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안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배추 농사하는데 얼마를 투자하신 겁니까? 그때 당시 네. 지금은 따로 살고 있는 애들 엄마가 네. 2억을 투자한 것으로 알고 2억이요? 들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제가 어제 그 우리 의원들이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한 결과 그 배추 농사가 보통 석 달이 한철이거든요. 그런데 300평에 이 석 달을 하면 37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했는데 증여 자료를 안 냈기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그러면은 그 돈은 다 돌려받으셨습니까? 100%? 그것은 한참 후에 아마 그 상환을 못하다가 한참 후에 애들 엄마에게 상환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는 모르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강신성 씨와의 동거래 내역이 또 투명하지 않은 게 어제 추가로 드러난 겁니다. 배추값 투자 같은 증거 자료를 낸 적이 없으니 그리고 언제 받았는지 증거 이런 자료를 부분이고요.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저걸 지금 진지하게 말하는 김민석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저걸 지금 국민들한테 믿으라고 말하는 김민석은 어떤 생각을 하는 걸까요? 국민들을요, 기만하고 무시하는 거죠. 자, 김민석의 말을 들어보셨겠지만요. 잘 보십시오. 저는 지금까지 배추 농사에 2억을 투자했다는 사람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배추 농사 투자를 위해서 전세금을 뺐다는 사람은 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김민석은 지금 이걸 당당하게 말합니다. 내가 배추 농사 투자했어. 무려 2억을 태웠어. 근데 그 2억을 태우기 위해 전세금까지 뺐다라는 겁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여쭤볼게요. 만약 내 집안에서 누가 배추 농사 투자하는데 전세금 빼 2억 투자하면요, 그거 말리실 겁니까? 안 말리실 겁니까? 뜯어 말리는 정도가 아니라 두드려 패야지 그냥. 말이 안 되는 변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 그 과정 속에 저는요, 김민석이 되게 비겁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또 지가 투자한 것도 아니야. 전철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비겁합니까? 해명이라는 것도 말도 안 되고 국민들을 기만하는데 그나마 이걸 해명하는 과정 속에서 전철을 걸어나면 비겁한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야, 진짜 국무총리로서의 능력도 안 되겠지만 같은 남자로서도 정말 너무하다라는 생각을 제가 한 번 더 느꼈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라는 겁니까? 김민석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 월 수익금도 받고 원금도 돌려받았대요. 다 받았답니다. 원금도 받고 수익금도 받고, 바꿔 말하면 이와 관련돼서 투자를 성공했고 심지어 그와 관련된 돈까지 벌었다라는 겁니다. 원금을 넘어선.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뭐라는 겁니까? 배추 농사가 보통 석 달에 한철이랍니다. 그런데 300평에 이 석 달을 하면 37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 나라 농업기술센터가 말했대요. 1년 내내 300평을 쇠가 빠지게 일해도 370만 원을 벌었다고요. 그럼 여쭤보는 겁니다. 어떻게 원금의 수익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수익금이 얼마입니까? 월 450이라고요.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그러면 김민석의 말에 따르면 수익률이 몇 프로냐? 27%입니다. 야, 나 이거 할래. 나 이거 할래. 나 이제 배추 농사 할래. 김민석 씨 좀 알려주세요. 어떤 배추 농사를 하면요, 연 수익률이 27%가 됩니까? 나 좀 알려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네? 아, 이쯤 되면은 전 국민 배추 농사 다 짓자. 경제 살겠다. 연 수익이 27%인데 이재명 되게 좋아하겠다. 예? 이쯤 되면요, 배추 농사 국무총리가 탄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국민들한테 배추 농사를 장려해 주세요. 아니, 김민석 씨 배추 농사 지으면 연수익이 27%야. 2억만 넣어도 매달마다 450만 원씩 나와.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왜 이렇게 저축을 왜 합니까? 일을 왜 해? 배추 농사만 지으면은 월 450이 막 들어오는데. 이걸 지금 변명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뭘까요? 거짓말이죠. 자, 실제 법원은 뭐라 그랬냐? 김민석이 말했던 배추 농사의 비읍자도 안 꺼냈어요. 강신성이가 생활비 비조로 무상으로 송금한 돈이 1억 6천만 원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상.
배추 농사 투자가 아니라 결국 김민석이 뭐 하는 겁니까? 금방 드러날 거짓말을 또 하며 우리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강신성과 엮여있는 문제가 지금 이 배추 농사, 유학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도 있습니까? 오피스텔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신성의 오피스텔에 김민석이가 주소지를 두고 있었다고요. 근데 이와 관련돼서 김민석은 뭐라 말하냐? 첫 번째, 실제 거주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두 번째, 그곳에 주소지를 둔 이유는 우편물 수령을 위한 것이래요. 자, 이와 관련돼서도 근데 중요한 건 거짓말이 금방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영상 보여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으로 주소지와 관련해서 어제 제가 질문한 거에 뭐라고 그랬냐면 우편물 수령을 위해서 주민등록만 옮겨놓았다라고 답을 하셨거든요. 해외에 가 계실 동안. 그래서 봤습니다. 주소를 제가 어제도 러프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도표 화면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예. 실제로 해외에 나가 있던 기간이 아닌데 거기 주소를 옮겼더라고요. 저기 보시면은. 네. 그러면은 저기가 주소가 아니면 실제 어디에 사셨습니까? 어느 시기를 말씀하시는 건지 지금 추정해 저기에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저게 머무르고 있다라고 나오는 시기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2008년 그리고 2011년 이렇게 본인이 심지어는 다른 가족들도 다 주소지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은 해외에 나가 있을 동안 우편물을 수령하기 위해서 거기에 주소를 뒀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제가 도표를 만든 거는 김민석 후보님과 가족들이 해외에 나가 있지 않는 시기에 주소를 강신성 씨 그 오피스텔에 뒀던 시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제 답변 중에는 주소지만 뒀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한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전 배우자나 그리고 어린아이였던 장녀와 장남도 계속 거기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한국에 머무를 동안에. 그런데 그 후보님은 여기에 주소만 뒀지 뭐 나 여기에 있지 않았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후보님은 실제 주소지가 어디입니까? 혹시 그렇다면은 당시 전화 전 배우자와 가족들이 실제 거주했던 다른 장소가 어디 있었는지 혹시 확인이 되셨습니까? 아니 그거를 확인을 해주셔야죠. 왜냐하면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답변을 드렸습니다. 저 당시에는 이미 제가 해외에 나가서 유학하는 것 때문에 그 당시에 가족들이 해외에 나가 있어서 국내에 집이 없던 시기여서 제가 일시 귀국을 하거나 또는 제가 아닌 다른 가족들도 국내 주소를 아마 거소를 주소 우편물 수령 등의 이유로 아마 거기에 했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제가 살고 있는 다른 어떤 그러면은 제가 때문에 후보님께서 직접 공식적인 석상에서 한 발언으로 자, 선생님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요. 김민석이 뭐 하고 있죠? 완벽하게 동문서답을 하고 있어요. 지금 물어보는 게 뭐겠습니까? 강신성의 오피스텔에 김민석이가 주소지를 두고 있다. 근데 그 주소지를 둔 시점이 김민석이 해외에 있을 때가 아니라 국내에 있을 때도 주소지를 줬다. 심지어 그 사람이 김민석뿐만 아니라 김민석의 당시 배우자 그리고 장남까지 주소지를 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니들 돈 똑바로 냈냐고요. 근데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 살 때를 물어본 게 아니라 국내에 들어와서도 왜 강신성 오피스텔의 주소지를 뒀냐고요. 그리고 그 당시 그 오피스텔 관련된 월세를 냈는지 안 냈는지 관련된 돈을 냈는지 안 냈는지 물어보는데 뭔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더 나아가 저는 가장 어이가 없는 게 무엇이냐. 김민석이 지금 뭐라 말하죠? 내가 실거주를 한 게 아니라 우편물 수령을 위해서 그곳에 주소지를 뒀다라는 겁니다.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편물 수령을 위해서 주소지를 두면요 그와 관련 대가를 안 냅니까? 자, 시청자 여러분들, 주소지를 둔다라는 건 뭐겠어요? 임대차 계약을 했다라는 겁니다. 임대차 계약을 했다라는 건요 전세든 월세든 오고 가는 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오고 가는 돈이 있었는지를 물어봤는데 우편물 수령만을 위한 주소지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 안 했다? 공짜로 쓴 거네 그러면. 공짜로 쓴 거네. 공짜네 그러면. 말도 안 되는 해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해명을. 이걸 지금요 해명이라고 했고 그와 관련된 물어보니까 동문서답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팩트 체크를 해줘야죠. 제가 어제 오후 방송에도 팩트 체크를 해드렸지만 못 보신 분들을 위해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김민석이 분명히 뭐라 그랬습니까? 강신성의 오피스텔 관련돼 가지고 나 실제 거주 안 했다. 나 주소지만 둔 것이다. 우편물 수령만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거 아니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무엇이냐면요 날짜입니다. 자, 실제 이 오피스텔은 김민석이
김민석의 개인적인 명의로만 주소지를 둔 게 아니라 김민석의 법인으로도 주소지를 뒀습니다. 그리고 그 연도수를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나와요. 자, 김민석이 최초 전입신고를 한 적이 언제입니까? 2008년 2월입니다. 2008년 2월이에요. 우리가 이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신규 여러분들. 자, 왜냐? 과거 김민석이 한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2008년 당시 검찰이 김민석의 불법 정치 자금과 관련돼서 구속 기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당시 김민석이가 기자회견을 했어요. 뭐라고? 나에겐 치다리 아저씨가 있다고요. 그 날짜가 언제냐? 보시는 것처럼 2008년 10월 30일입니다. 김민석이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첫 번째,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김민석이 한 말이에요. 하나는 2007년 8월경에 국내에 들어왔을 때 과거 민주당 대선 경선을 8월 말에 시작했는데 어쩌고 저쩌고 뭐라 써있죠? 2007년 8월경에 국내에 들어왔다고 말했어요. 2007년 8월경에 국내에 들어왔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뭐라고 말했죠? 2008년 2월에서 3월에 가족 귀국이 예정이었는데 당시 오피스텔에 혼자 있어서 거처할 집도 없어서 들어오면서 전세금이라고 하라고 해서 1억 5천만 원 정도 도와줬다라는 겁니다. 여쭤보는 겁니다. 뭐 있었다고요? 당시 오피스텔에 혼자 있었다고요. 왜? 2008년 2월 3월에 가곡이 귀국 예정이었기 때문에. 그럼 뭡니까, 신규 여러분들? 연결 지어보겠습니다. 김민석은 2007년 8월경에 국내에 들어와 있었고 2008년 2월에서 3월 가족이 귀국할 예정이기 때문에 당시 오피스텔에 혼자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뭘까요? 김민석이 그 오피스텔에 지내고 있었네. 지내고 있었네. 이걸 어떻게 부정합니까? 자, 심지어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검찰이 2008년 당시 뭐 했다고요? 김민석에 대한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서 구속 기소했다고요. 그 당시 검찰이 어떤 발표를 했느냐?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김민석이 10개 계좌로 4억 7천만 원 받았다고요. 그런 가운데 뭐라고 말했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민석은 지난해, 그러니까 2007년이죠. 2007년 12월 중국에서 사업하는 문모 씨를 서울에서 직접 만나 문 씨 명의로 된 수표 15만 홍콩 달러 정치 자금을 받았으며 2008년 2월부터 6월까지 14차례 걸쳐 26만 5천 달러를 차명 계좌로 송금받은 사실도 밝혀졌다라는 겁니다. 여쭤보겠습니다. 문 씨라는 사람한테 이 많은 불법 정치 자금을 받으면서 언제 받았다고요? 지난해 12월부터. 어디서? 서울에서. 뭐죠? 김민석이 서울에서 2007년 12월 달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뭐겠습니까? 이 여의도 오피스텔에 있었겠네, 그러면. 여의도 오피스텔. 김민석이 이미 2007년도부터 국내에 있었고 그 국내에 있는 동안 저 오피스텔에 거주했다라는 게 엄연히 자신의 발언으로도 검찰 수사 발표로도 나오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부정하냐고요. 이걸 어떻게 동문서답을 합니까? 내가 못 찾을 줄 알았지? 이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민을 기만하고 있어요. 완벽하게 지금 오만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그런데 제가 여기서 가장 놀랬던 건 뭐냐면요, 바로 김민석의 태도입니다. 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검찰이 뭐 했습니까? 발표를 했어요. 김민석이 10개 계좌로 4억 7천만 원을 받았다고요. 이런 가운데 우리가 주목할 건 무엇이냐면요, 딱 이 한 문장입니다. 자, 검찰이 뭐라고 말하죠? 김민석이 문모 씨로부터 송금을 받을 때 자신이 직접 건넨 9명 명의의 차명 계좌를 번갈아 사용했으며 국세청 통보를 피하려고 2만 달러 미만으로 쪼개는 방법으로 송금을 받았다는 겁니다. 두 가지예요. 9명의 차명 계좌, 쪼개기 송금. 자, 우리 이거 본 적 있습니다. 언제 봤죠? 올해 봤습니다, 친구 여러분들. 김민석이 11명에 1억 4천만 원 커지는 김민석 채무 논란, 쪼개기 후원금 의혹이 터졌습니다. 똑같죠? 어떤 일이 있었죠? 김민석이 강신성한테 4천만 원을 7년 동안 빌려놓고 안 갚는 과정 속에
뭐가 늘어났습니까? 하루 9명에게 1천만 원씩 빌렸습니다. 같은 날짜에 같은 금액, 사람 이름만 달라요. 이게 뭐죠? 차명 계좌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우린 이걸 쪼개기라고 말합니다. 왜냐? 어떻게 차용증이 다 같습니까? 사람이 다른데. 말이 안 되는 거죠. 바꿔 말하면 김민석이 과거 불법 정치 자금으로 문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이런 일이 또 벌어졌고 또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2008년 검찰의 발표에 따르면 김민석이 9명의 차명 계좌로 쪼개기 선고를 받았는데 지금 2005년에도 청문회 당시 또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김민석은 되게 좋겠어요. 김민석이 뭐라 그랬죠? 나에겐 키다리 아저씨가 있다고요. 김민석은 키다리 되게 많다. 2008년 당시에는 문모 씨라는 사람이 키다리 아저씨, 2025년에는 지금 강모 씨라는 키다리 아저씨 계속 나오는 겁니다. 여쭤보는 겁니다. 과연 이 키다리 아저씨가 문 씨라는 사람, 강 씨라는 사람만 있겠습니까? 저는요, 털면 덜 거라 생각합니다. 자, 지금 보는 것처럼 김민석이 해명이라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 해명이 실시간으로 팩트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더 문제는 2008년 당시 불법 정치자금으로 문제가 되어서 기소까지 되어서 나왔던 그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똑같이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쭤보는 겁니다. 이걸 넘어갈 수가 있겠냐고요. 이래놓고 어떻게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샜던 바가지 내일도 셉니다. 내일 샜던 바가지 내일 모레도 세요. 한 달 내내 샜던 바가지 5년 내내 셉니다. 지금 당장은 이와 관련돼서 두루뭉실하게 넘어갈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요, 저것이 이재명과 김민석한테 역풍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드려보는 겁니다. 왜냐? 이재명 한대요. 청문 보고 채택이 안 돼도 김민석을 임명 강행하겠다라는 겁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과거 민주당이 뭐라 그랬죠? 윤석열 대통령 임명 강행 관련돼서 오만과 불통이라면서요. 심지어 이재명 뭐라 그랬죠?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면서요. 여쭤보는 겁니다. 이재명은 선전포고 안 되는 겁니까? 민주당은 오만불통 안 되는 거예요? 그야 말대로 내로남불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 이재명은요, 김민석 임명하는 순간 진짜 선전포고입니다. 왜냐? 총리 후보자란 사람이 올해 본 예산이랑 국가 채무 규모도 몰라 대답을 못 하잖아요. 심지어 과정 속에 배추 농사로 투자받았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이고 국민들에게 선전포고를 하는 겁니다. 과연 그 싸움에서 이재명과 김민석이 이길 수 있을지 저는 끝까지 볼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언론들입니다. 제가 지금 제기하는 문제들을 언론들이 얘기합니까? 제가 지금 보여드린 내용들을 언론들이 얘기합니까? 절대 안 하죠.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더 많은 분들한테 제가 지금 드리는 자료들을 보여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려 보는 겁니다. 자, 왜냐? 지금요, 이름이 바뀐 곳이 있어요. 방송국이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바로 MBC입니다. 자, MBC가 김민석 관련돼가지고 어떻게 보도를 하냐면요,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해요. 타이틀 보십시오. 총리 청문회 결국 중단, 여야로 말합니다. 바꿔 말하면 주어가 김민석이 아니에요. 주어가 여야입니다. 김민석 관련된 문제가 지금 김민석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여야 공방으로 비춰지고 있는 겁니다. 뭐 하는 거죠? 완벽하게 물타기 하는 거죠. 근데 MBC 원래 안 그랬잖아요. 과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당시 어떻게 했습니까? 한덕수가 주어였습니다. 한덕수 김현장에서 고문료가 20억. 심지어 한덕수 배우자까지도 이와 관련돼서 단독 보도했던 게 바로 당시 MBC였습니다. 참 신기하죠? 그때는 한덕수 배우자까지도 주어로 뒀던 MBC가 이제는 김민석을 주어로 두지 않고 그냥 여야 공방으로만 보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니까 좀 MBC가 어떻게 되냐면요, 과거 민주당 브로드캐스팅 시스템이 아니라 이재명, 지금 명비씨라고 말합니다. 명비씨. 과거에는 민주당의 나팔수로서 민주당을 위한 방송사라 말했는데 이제는요, MBC M자가 이재명의 명비씨란 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이재명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못하고
이재명에 대해서 좋은 얘기만 하기 위해서 저런 일을 벌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우리 안 놉니다. 우리 국민들은요, 더 이상 이 좌파 언론들을 신뢰하지 않고 개딸들만 저 MBC를 보겠죠. 중요한 건 그들이 우리 두 귀를 막고 두 눈을 가린다고 하더라도 결국 터질 건 터진다. 제가 찾고 제가 말하지 않아도 결국 터질 건 터진다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재명의 방구석 정치, 민주당의 막연한 쉴드, 김민석의 저 오만한 태도, 저는 결국에는요, 이재명 정권의 거대한 역풍으로 돌아갈 거다 생각합니다. 왜겠습니까? 능력 없는 사람들이 국정 운영을 맡으면요, 고통받는 건 이 나라와 국민들입니다. 우리 국민들은요, 1분 1초도 고통받고 싶지 않아요. 그 1분 1초 고통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은 심판할 겁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이재명과 민주당은요,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저는 받을 날이 분명히 도래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뭐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각자마다의 역할이 필요하다고요. 윤석열 대통령님은 대통령님의 역할, 우리 우파 국민 여러분들은 우파 국민들의 역할, 저는 저의 역할, 이 모든 것들이 하나 뭉치게 된다면요, 저는 충분히 지금의 문제를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 돌파할 수 있다, 우리가 웃는 날이 올 수 있다 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날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뉴스 정말 보기 싫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손상규TV를 비롯해가지고 모든 우파 유튜버들이 지금 조회수가 굉장히 저조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않을수록 이재명은 하고 싶은 걸 더 할 겁니다. 심지어 더 빨리 할 거예요. 저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뉴스를 보기 싫고 실제 우파 유튜버도 떠나고 있겠지만요, 결국 저는 다시 오실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 힘들잖아요. 왜냐? 힘들어지고 있잖아요. 결국 그분들은요, 진실을 찾기를 원하고 뭐가 문제인지를 알고 싶고 그런 과정 속에 그걸 찾기 위해서 분명 다시 저는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끝까지 기둥받고 있겠습니다. 끝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대의 역할을 한다라면, 더 많은 분들을 설득한다라면 우리가 충분히 이 위기를 타개할 수 있다, 돌파할 수 있다 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려보며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여러분 감사합니다.